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의 최혜린입니다. 중국과 유럽에 이어서 우리나라도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 급반등에 따른 반작용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소폭 눌리면서 끝이 났고요. 코스닥은 그러나 오늘까지 4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양시장 종합했을 때는 혼조 양상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이번 주 대내외적으로 이벤트가 산재했기 때문에 주 초반 관망 장세는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지배적인데요. 내일이라고 해봤자 역시 화요일 정도입니다. 내일도 역시 조용할까요? 먼저 내일장 위한 전략과 저희 종목까지 모두 챙겨놨으니까요. 안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쇼 스트라이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부에서 전문가 시장 분석 들어보실 수가 있고 내일장 위한 전략이 바로 이 코너에서 도출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끼리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을 1부에서 펼치게 됩니다. 이어지는 2부,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2부에서 도와드리고 있어요. 전문가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강의 형식으로 2부에서 듣고 있고요. 또한 내일장을 위한 공략주, 홈런주가 2부에서 또 공개되니까 많은 관심 2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 스트라이크 꾸려주실 두 분의 멘토님 소개해드리죠. 황금연못 원해남 전문가님 그리고 이대열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대열 원해남 전문가님 어떤 분이실까요? 자세하게 소개 한번 들어볼게요. 성장주, 중기 상승 패턴주에 집중 투자한다. 시장과 기술적 분석, 기업 전망을 접목한 MTF 차트. 최적의 타이밍으로 성공 투자를 실현한다. 거지에서 황제까지 이대열 전문가의 골든 타깃이 지금 공개됩니다. 프로는 결과로 보답한다. 매매 신호를 이용한 주도주와 테마주 매매, 차트 급소 공략으로 더블맨을 만든다. 황금연못, 원해남 전문가의 개미허리 따라잡기 노하우 바로 공개됩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먼저 오늘 시장 분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부양책 우리나라에서도 나와서 이 오늘 시장은 추가로 소폭이지만 더 가겠다. 장중에 기대도 내심했었는데 그죠? 외국인들 선물에 대한 매도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 내수 부양 5차 이제 그 내수 부양 정책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조금 호재가 되지 않겠나라고 얘기했지만 오히려 대외 변수 쪽에 무게를 두면서 그리고 또 전일 급등에 대한 부담감을 오늘 여실히 좀 보여주는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서두의 앵커께서도 말씀을 좀 하셨지만 금주에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이어지고 그리고요 지금 그 건설업종들이 오늘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 주 시장에서 뭔가 신호를 좀 준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건설업종이 오늘 조금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건설업을 조금 주택 매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양도세죠. 양도세랑 취득세를 조금 감면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기사로. 그러다 보니까 오늘 건설업종들이 조금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거 말고도요. 이번 주에 이제 금통위가 있는데 국내 금통위에서 내수 부양을 위해서 조치가 나온 이상 금리를 조금 인하하지 않겠나라는 심리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 혼조 양상을 피할 수는 없지만 지금 내수 부양책도 발표가 된 이상 주가 지수는 조금 강세권을 나타낼 가능성이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는데 결론적으로 금일장 자세는요 혼조 양상 속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긍정적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후반까지는 조금 관망세를 지속하는 것도 좋지만 긍정적인데 베팅을 좀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사실 수급을 조금 더 보면요 외국인들은 이틀 연속 사면서 현물에서 한 5천억 가까이 이제 담은 셈이 됐고 선물은 팔아타손 치더라도 막판에 프로그램 쪽에서는 비차익에 긍정적인 신호가 떴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장 막판에 이제 그 베이시스를 조금 개선을 좀 시키는 모습들이 나와줬었는데 선물시장에서 차익권에는 아닙니다만 비차익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돼서 순매수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214억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비차익은 이제 주식 포트폴리오 자체를 사고 파는 거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긍정적인 시각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원해남 전문가님이 조금 더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 사실 많이 올랐죠. 오늘 네. 약간 빠진 것 정도야, 그죠? 금요일 날은 시장 전체가 움직였다면 오늘 뉴스에 따른 종목 움직임이 더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7포인트, 선물 지수로 한 7포인트 정도 올랐다 하면 3%가 넘는 상승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오늘 하루의 흐름은 그냥 눌림목 정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 날 주식을 사지 못하는 분들이 다음날 눌림목에 주식을 사려고 하면 굉장히 이제 망설이게 되는 게 오늘 같은 날이죠. 일단 이번 주는
뉴스도 많고 또 이벤트도 많고 또 금통이라든가 선물옵션, 콜옵션 위층데이까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관망을 좀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뭐 건설업종이라든가 또는 종목별로 본다면 낙폭과대주 또 뉴스가 좀 있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세가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시장의 힘을 본다면 외국인들의 주식을 매수하는 거는 결국 환율이 떨어지면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네. 주식을 안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신용등급이 무디스나 피치까지도 계속해서 신용등급 상향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장기적으로 굉장히 호재죠. 또 우리 나름대로 뭐 이자 그 감면 효과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지금 주식 매수는 어떤 단기 플레이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를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다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디에다 줄을 서야 될까라고 상당히 좀 고민을 할 수 있거든요. 네. 뭐 어찌 보면은 뭐 이렇게 어떤 금융 정책에서 나와도 대선주들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해서 IT나 자동차냐 이렇게 그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벤트가 이번 주 목요일까지 있기 때문에 주 초반까지는 계속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오늘 투자자별 동향을 봤을 때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선물 시장에 따라서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요. 선물 지수의 영향이 좀 덜 받는 종목은 괜찮고 영향력이 좀 큰 이 그 프로그램하고 영향력이 좀 큰 종목군들은 다소 좀 조정의 무게도 좀 있다라고 보여져서 이번 주는 숨고르기 속에서 좀 잘 줄을 서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은 위쪽으로 좀 줄을 만들어 줄 건지, 줄 자체가 아래쪽인지 요거 얘기를 좀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내일장 곧바로 상승해 줄까요? 이대열 전문가님? 예, 뭐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대열 전문가님 상승 첨치셨고요. 우리 원혜남 전문가님은요? 네, 저도 상승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전략 후강이다라고 했는데 하루 그냥 떨어뜨리고 급등을 했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내일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보다는 후장이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일장 상승인데 약간 전략 후강 이렇게 또 설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대열 전문가님의 상승장 점치는 이유 사실 앞서서도 조금 위쪽으로 베팅을 해보자라고 하셨는데 네. 대외적인 이벤트들 다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하고 계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바로 12, 13일 날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FOMC가 가장 큰 이벤트고요. 그 와중에 또 중요한 이벤트가 이제 그 독일의 ESM 그 출자에 대해서 위헌 판결 여부가 또 결정이 됩니다. 그 날짜가 또 12일이죠. 그리고 이제 선물옵션 만기일이 또 13일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우선 하나하나 짚어보게 되면 ESM 출자 관련해서 위헌 판결이 만일에 위헌으로 결정이 날 경우에는요, 드라기 총재가 얘기했던 무제한 국채 매입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좀 위협적인 요소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이 출자 자체를 위헌으로 판결을 하기가 지금 시장 분위기는 위헌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합헌적으로 거의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굳이 반기를 들고 아니다, 위헌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ESM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드라기 총재가 이제 그 무제한 국채 매입을 하는데 실질적인 구체적인 방법론은 ESM이 발표가 난 이후에, 그죠? 판결이 난 이후에 제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음 주 금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이 되겠죠. 네. 예. 그리고 난 뒤에 뭐 만기일은 지금 그 프로그램 차익 매수 규모가 아직까지 많이 쌓여 있는데 선물의 베이시스를 좀 관찰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는 우리가 추정을 좀 할 수 있습니다만은요. 지금 현재까지 뭐 시장 동향으로서는 크게 매물 부담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조금 우위입니다만은 대외 변수가 긍정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역시 차익에 대한 매물 부담보다는요 롤오버 하는 쪽으로 무게를 조금 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라고 전략적인 측면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FOMC 쪽은 궁극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이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뭐 지금 그 철도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 부양책을 이제 조금씩 끌고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FOMC에서 지금 3차 양적 완화를 쓰기에는 충분치 않은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적 완화를 준비할 그 카드를
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QE3 카드를 아끼는 정도의 발표가 나온다면 시장은 급락세로 가지 않고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연장하는 선상에서 네. 이제 그 회의가 마무리되기 때문에요. 오히려 시장에는요, 좀 기대감이 좀 더 이어지면서 좀 긍정적인 분위기로 좀 전개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금통위에서 우리나라에 이번 주에 금통위가 열리는데요. 지금 뭐 우리나라 내수 역시 지금 그 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는 것은 그만큼 세계 경기의 리세션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금리가 조금 인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오히려 역효과도 날 수 있어요. 왜? 진짜 경기가 안 좋구나 해서 매도가 나올 수 있지만 그것들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금리 인하가 만일에 가시화된다면 바로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시장에서 매수 물량들이 조금 유입이 돼 가지고요. 지수 자체를 급등시키기보다는 혼조 양상을 보이는 와중에 약한 상승세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번 FOMC에서 Q3가 당장 나오리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점점 많지 않아지는 추세라 기대치 자체가 낮다고 일단 보겠고요. ESM에서 만약 합펀이 나오고 네. 이제 그거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동시만기일 날 물량을 네. 안 내놓고 네. 이렇게 된다면 이번 주 내 코스피가 가장 높은 지수대를 좀 점치신다면 얼마까지 갈까요? 이게 FOMC 결과에 따라서 좀 틀리지만 막 그런 게 이제 가시화된다면 1950선은 무난히 좀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만 놓고 본다면. 예. 그러니까 전고점 거기에 어디 언저리쯤. 지금 전고점이면 이게 지금 그 얼마냐면요. 1964포인트거든요. 네. 이까지는 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번 주 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 이제 원회남 전문가님은 내일장을 상승 점치시면서도 후장에 강한. 제가 기술적인 분석을 좀 말씀드려볼까요? 앞에서 네. 뭐 다 여러 가지 얘기를 재료를, 예. 해주셨는데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이 화면은 다우존스 일봉의 그림입니다. 이제 이들은 13,300을 돌파를 한 상태에서 상당히 좀 전고점에서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오늘 같은 경우 현재 나스닥 선물이 조금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내일 또 조정을 보이는 거 아닌가 뭐 아마 이런 우려들도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 그림과 지금 이 종합지수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마치 저거는 다우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의 어떤 우리 쉽게 말하면 종합지수 같고 이 우리 국내 종합 코스피 200은 마치 그 종목의 일본 같은 그런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차이가 있는데 이 그림의 이 차트를 풀어보는 거는 결국 수급으로 푸는 겁니다. 앞에 작년 그 연말부터 1월 달부터 흐름을 보시게 된다면 헤드앤숄더 형태죠. 산을 3개 만들어 놓고 조정을 받다가 올라갈 듯하다 결국은 이렇게 급하게 네. 하락을 시켜놓고 3중 바닥을 만들고 올라왔는데요. 지금은 이게 거꾸로의 모습입니다. 역헤드 예. 3중 바닥을 만들어 놓고 올라왔죠. 올라와 놓고 7분 능선 사이에서 지금 눌렀거든요. 이렇게 눌러준 상태인데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노란 선을 그려줬던 자리가 슈퍼마리오의 힘이다. 예. 이런 식으로 해외 증시에 의해서 강한 상승을 보였었던 자리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조정을 한 4포인트 정도 받았지만 이 앞전에 마치 상승할 듯 하면서 오를 듯 하다가 급락했던 것처럼 지금 같은 경우는 상승한 후에 조정을 받고 마치 여기서 하락을 내릴 것 같다 이런 어떤 그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있지만 오히려 조정을 받는다면 앞에 고점인 이 1970포인트를 뚫어주고 조정을 받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오늘 뭐 당장 그 부양책에 따른 건설주들 납폭과대주로서 굉장히 좀 그동안 부진했었는데요. 건설주들이 GS건설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좀 자리를 잡는 모습도 보여주었었고 또 반도체 업종에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난 금요일에 상당히 그동안에 10%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모습 또 우리 삼성전자가 과연 140만 원을 올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악재 때문에.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140만 원에 대한 어떤 기대감보다 더 빠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이 쿼드러플 위칭데이를 맞이하고 오히려 시장은 좀 더 상승을 보이고 쉬어가는 네. 그러한 구간이 되지 않겠냐. 그거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수급의 동향에서도 읽어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상승에 대해서
좀 더 크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앞서서 프로그램 영향력이 좀 적은 쪽으로 줄을 서보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뭐 건설주 얘기하셨고 사실 오늘 뭐 그 정부 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조금은 오후장에 좀 많이 분석 속에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건설주는 그래도 중장기로 바의 관점이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네. 대형 건설주들도 일단 프로그램 매물에서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잖아요. 대형주 살려니까 동시만기가 신경 쓰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내수 쪽으로도 많이 보셔야 되는데 이 네. 건설 업종 자체는 뭐 프로그램의 영향에 물론 이제 받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 프로그램 영향을 생각한다면 프로그램이 백워데이션으로 아주 강력한 매도가 나와야지 건설주도 빠져나간다는 네. 얘기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백워데이션도 있다가 일정하게 콘덴고를 자고 돌아서는 그런 흐름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건설업종에 이제 기관들이라든가 이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바닥권, 정점은 좀 지나지 않았나. 그래서 업종의 그 건설업종, 우리 증권업종 보면은 보통 유동성 장세일 때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근데 아직은 그렇게 유동성 장세는 아니지만 결국 시간이 금리 인하 또 기대에 대한 것도 네. 있고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이런 그 대중주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종목군들이 좀 바닥을 다지고 올라온다면 어느 정도 투자 심리도 더 호전될 수 있고 프로그램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면 주식을 사실 못 하거든요. 그렇죠. 예, 늘 그 생각 때문에 매매를 못 하게 되는데 그런 거보다는 일정하게 그동안에 기관 매도가 얼만큼 많이 나왔던 종목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건설주 이제 얘기가 자꾸 나와서 질문 좀 더 드리는데 단기 관점이세요? 아니면 좀 중장기로 쭉쭉 끌고 나가는? 중기적으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단기적으로는 바닥 확인 과정이 되고 중기적으로는 그냥 건설 업종을 잠깐 볼까요? 이 건설 업종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주 급하게 212포인트 때부터 155포인트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업종 지수군요. 네, 이 건설 업종 지수가 155포인트부터 5월 달부터 보시게 되는데요. 자, 이 155포인트만 되면 주가가 더 이상 업종 지수가 빠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은 이걸 종목으로 한번 분석한다면 이 자리는 하반 경직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 업종 자체는 업종별로 벌써 바닥을 다지게 되고 종목은 이거보다 업종 지수보다 더 강한 종목이 더 빨리 갈 것이다.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7만 원을 회복하는지 이런 여부를 보시면은 판단이 더 되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과연 내일장 어떻게 될지 또 어떤 종목들이 움직여 줄까요? 기대 같이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분의 전문가 관심 종목 얘기 들어보겠습니다.